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은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만 명 더 유치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4일 아침 부산은 영하 3.3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부산 지역 가구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이 모두 정체되며 서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가구 평균 자산은 4억 원대, 평균 연소득은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은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만 명 더 유치하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영구의 생활문화센터 옥상. 이곳에서 2028년까지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 로드맵이 공식 선포됐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부산에 찾은 외국인은 302만 명, 부산 역사상 처음으로 연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오는 202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입니다. 부산만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끊임없이 빈틈없이 구축하여 5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부산의 계획은 3대 핵심 전략으로 나뉩니다. 먼저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로 마일스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 부산 오페라하우스, 폼피드 센터 등 대형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글로벌 이벤트 유치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남부권 전역을 잇는 초광역 관광벨트도 핵심입니다. 동부산은 프리미엄 휴양형, 서부산은 생태 자연형으로 차별화해 외연을 넓힙니다. 여기에 수륙양용 투어버스, 해상 관광 택시 도입으로 사계절 해양 관광도 강화합니다. 올해 부산에 찾은 외국인의 관광 지출액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8,592억 원.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변화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대만, 중국, 일본에 편중돼 있다는 점은 화제로 꼽힙니다. 그쪽에 너무 많은 비중과 의존을 하게 되면 국제 관계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부산 관광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안시장으로 고려를 했었던 아랍의 할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부산을 다시 찾겠다는 외국인 비율은 84.8%. 검증된 잠재력만큼 부산의 새 전략이 체류 확대와 소비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창원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20대 가해 남성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반 전인 3일 오후 2시 40분쯤 20대 A씨가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습니다. 술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는 겁니다. 모텔로 향한 A씨는 잠시 뒤 2주 전부터 알고 지낸 10대 B양과 C양을 불렀습니다. 남자 혼자 왔어요. 혼자 오고. 나중에 나도 경찰에 와갖고 나도 알았다니까. 몰라요. 아예 모르고. 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들이 뛰어오길래 왜 올라가냐고 내가 경찰 제지를 하니. B양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밖에 있던 C양이 큰 소리가 나자 다른 남자친구 2명을 모텔로 불렀습니다. 이 모텔 입구 쪽에는 CCTV가 있지만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후문에는 이 CCTV가 없어서 10대들이 이곳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명이 모인 방에서 시비가 붙어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다치지 않은 C양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검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4일 오전 피해 학생들의 학교로 장학관 등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 상담실도 꾸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3일 부산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빠르고 평년보다 9일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부울경 저녁에 맑은 하늘 아래 밤사이 복사냉각이 강하게 일어나 4일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1도에서 5도 낮아지며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이 영하 3.3도, 밀양 영하 6.4도 등을 기록해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가구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이 모두 정체되며 서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부산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385만 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억 3,649만 원으로 9.8% 늘었습니다. 부산의 평균 연소득은 6,349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소득 중앙값은 4,920만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가구의 저축액은 7,943만 원으로 3.4% 줄어든 반면 부채는 8,544만 원으로 6.2% 증가해 지역 가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서면지구대가 무응답 신고 전화에서 들린 다이얼 음만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피혐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다이얼 버튼 소리만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재연락했지만 신고자의 음성이 없자 다이얼 112번으로 답하도록 요청하며 현재 위치와 남성 동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발신 위치를 특정하고 즉시 출동해 해당 숙박시설을 정밀 수색한 끝에 불법 촬영 피해 여성과 피혐의자를 함께 발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부산 이전에 맞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의 부기역명이 해양수산부 동구청으로 변경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민 의견 조사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역명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새 역명은 역명판과 노선도, 열차 안내방송 등 6개 매체에 반영되고 회전문 게이트 교체와 조명, 동선 개선 등 역사 환경 정비도 진행됩니다. 기존 부산진역의 부기역명은 동구청이었으나 해수부 임시청사가 역 인근에 들어서면서 민원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역명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향한 희망 고문을 끝내고 이제는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구 침례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경 제2보험자 병원 건립을 당 차원의 책임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공병원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당은 당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대리운전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하단, 명지, 수영에 쉼터 3곳의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무선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존 4곳에서 총 7곳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공간은 올해 10월까지 쉼터 이용자가 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를 넘어서면서 추가 조성됐습니다. 커피 전문 문화축제인 2025 부산 커피 어워즈 앤 페스티벌이 4일부터 나흘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커피 챔피언들이 실력을 겨루는 위너스 클럽과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홈브루다운 등 이색대회, 100여 개 카페 브랜드가 함께하는 교류 공간 커피 길드로 꾸려졌습니다. 또 전국 각지 원두를 섞는 블렌딩 퍼포먼스와 부산 대표 커피 음료 무료 시음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로스터리 카페 등 커피 관련 기업 100여 곳과 유명 바리스타, 시민 등 약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송군 양숭리 고분에서 금동 장신구 등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금동 장식뿐만 아니라 변형된 돌무지 덧널 무덤도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경주에서 발굴되던 묘제가 청송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기 전반대의 부분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묘제는 적성국방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전형적인 적성국방묘는 아니고 변형된 적성국방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덤과 다르게 흙을 사용하지 흙보다는 돌을 주로 사용해서 봉토를 그러니까 봉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봉토를 시설한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훼손이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송군에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보호하는 겸해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이거 조사 내용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나 역사적인 환경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역사성을 좀 밝혀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자. (4일) 오전 6시 5분쯤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우두산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거창군은 국민들에게 산불을 알리는 안전 메시지를 보내고 입산을 금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 지방공항 최초로 긴급 여권 민원센터가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여권이 필요한 승객들은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국제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내 발급 창구 설치를 추진해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김해 국제공항에서도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상황에서도 즉시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역 공항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 승객 증가에 따라 긴급 여권 발급 수요도 크게 늘어 2024년 발급 건수는 2,79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